자, 봅시다. 이기호 작가의 되게 젊은 작가예요. 되게 젊은 작가인데 선생님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과연 김유정 시인의 봄봄이라는 작품에서 과연 나는 점순이랑 결혼했을까? 이거 옛날부터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번에 2022년 개정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그 이후에 벌어졌을 법한 일을 학교에서 배웠니? 아직 안 했어? 읽기만 했어? 김유정 소설의 봄봄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을지 되게 궁금해서 아마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작품인데 제목은 봄봄 그 뒷이야기 뭐 이런 식이지만 좀 새롭게 하지 지나 백로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하지 지나 백로야. 얘들아, 하지는 24절기 중에서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6월 21일이에요. 양력이니까 언제나 6월 21일. 그 다음에 백로는 언제나 9월 8일.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6월 중순에서 9월로 간다는 것은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24절기를 얘기하지 않았으나 봄이잖아. 그러니까 요 봄에 일어났던 그 청춘의 풋풋한 이야기가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여러 측면은 1930년대 농촌을 그대로 계승하긴 하는데 주제를 구현하거나 표현적인 어떤 특징에서는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 좀 곁들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에서는 점순이랑 내가 결혼을 하는 거는 못 봤잖아. 기억나? 못했잖아. 장인한테 덤비다가 장인한테 뭐 이렇게 사타구니 뭐 이렇게 아유 할아버지 놔라나 그래서 해학적으로 해서 이상하게 결말을 먼저 보내고 절정을 뒤로 보내는 그런 독특한 구성을 통해서 해학성을 줬는데 과연 결혼했을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결혼 진짜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기호라는 작가는 결혼한 걸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읽어볼게. 앞부분의 줄거리를 봅시다. 점순이와 혼인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성례라는 것은 결혼이죠. 결혼 후에도 막내딸 끝순이의 배필. 결혼을 했는데도 막내딸 끝순이의 남편이 대릴 사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사일을 계속 거들겠다 라고 약속을 했으나 점순이가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점순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만류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캥기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야.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점순이의 여동생 이름이 끝순인데 끝순이의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농사일을 전처럼 돕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캥기다라는 것이 뭐야? 마음에 좀 걸리는 거죠. 마음에 껄끄럽게 뭔가 걸리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처가 일을 돕겠다라는 거죠. 처가의 일을 돕기로 한 약속.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 내가 장인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장인님은 내가 이를 도우러 오지 않자 몇 번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박서방 걔 있는가 하고 불러놓은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나의 성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성은 뭐였었어요? 박씨였었어요. 그래서 이 박서방이라고 한 호칭은 기존의 소설 봄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나의 호칭인 거야. 나도 몰랐죠. 내가 박씨인지 김씨인지 안 알려줬으니 몰랐는데 박서방 걔 있는가 하고 불러댄 거야. 그때마다 나 대신에 점순이가 마시를 나갔다는 둥, 철렵을 나갔다는 둥, 철렵이란 것은 고기잡이, 물고기 잡는 거. 철렵을 나갔다는 둥 잘도 둘러댔다 이런 얘기예요. 봐봐. 지금 나 또한 장인과 장인의 일을, 집안일을 거들기로 했는데 결혼했으니 이제 따로 살 거 아니야. 따로 살아도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점순이가 꾀가 많아. 그래서 그때마다 일하라고 나를 찾을 때마다 점순이가 나 대신 점순이가 마시를 나갔다는 둥, 철렵,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둥 잘도 둘러댔다. 내 남편 일 시키는 거 싫어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점순이는 나름대로 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친정아버지보다는 내 남편이 우선인 거야. 과연 내 아내 점순이의 말대로 장인님은 헛기침만 몇 번 했을 뿐 예전처럼 지게막대기를 들지도 성을 내면서 소리를 치지도 않았다. 왜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인님이 또 급하게 대릴사위를 드린 것이라 생각하니 관격이 난 것처럼, 관격은 뭐야? 체하는 거예요. 급체. 그래서 급체가 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해졌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누가 관격이 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해졌던 거야? 나죠. 왜? 그래도 내가 장인님과 약속을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지게막대를 성을 내. 그래서 우리 장인님이 또 급하게 대릴사위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니 나도 마음이 불편해. 약속한 건 좀 지켰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아? 괜찮죠? 넘겨서 보면은 끝순이에 대릴사위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또 복사판이 된 거지. 그치? 체격은 나보다도 머리통 하나는 더 작았지만 눈꼬리는 마치 족제비처럼 위로 솟은 게 마냥 그렇게 어수룩해 보이지는 않은 친구였다. 여기 볼까요? 이 사내에 대해서 체격은 나보다도 머리통 하나는 좀 더 작아. 눈꼬리는 마치 족제비처럼 위로 솟은 게 마냥 그렇게 나처럼 찌질해 보이거나 어리숙해 보이지 않은 친구였다. 뭐 한 거야? 서술. 그 사내의 새로운 대릴사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내의 외양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멍청해 보여요? 아니죠. 꾀가 많고 꾀가 많고 야가 보인다. 뭐 우리가 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꾀가 많고 야근 성격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학교까지, 얘는 학교도 다녔어. 소학교까지 다니다가 돌림병으로 부모도 잃고, 돌림병이라는 것은 이제
전염병이 있는 거죠. 소학교란 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옛말이야. 그때 당시. 그 바람에 신세가 따분하게 여겨서 이것저것 떠돌다가 우리 동네까지 오게 되었다는데 나를 보자마자 형님 굽실굽실 해대는 꼴이 그리 썩 미덥진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믿음직해 보이지는 않은 거야. 여기서는 서술자인 나의 생각과 느낌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구나 그 친구가 오고 난 뒤부터 우리 장인은 나를 볼 때마다 뭐 일을 여간 잘해야지. 일 잘해. 자네처럼 한 입으로 두말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하면서 장인은 나와 그 사내를 비교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장인의 태도는 어떠냐면 이런 거야. 장인이 나를 뭐라고 했냐면 비아냥거리고요. 나에게. 그리고 그 사내와 비교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약이 오르고 성이 났겠죠. 그렇지? 그렇지 않아? 한데 바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들른 이 장인님이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대던 그 사내 막내 사위 때문에 눈물을 떨구고 방바닥을 쳐대면서 하소연을 한 거야. 자, 뭐라고 해? 자, 보세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장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그냥 호랭이 새끼를 받았지. 호랭이 새끼를 받았어. 집 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집 나온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랭이 새끼였다라는 요 부분은 그 누구? 막내 사위에 대한 장인님의 인식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 새로운 놈 잘하더라. 박서방보다 나라고 해서 나는 약이 오르고 성이 났었는데 바로 어제 저녁 이런 식으로 한데 바로 어제 저녁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 흐름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 이거 웃긴 놈이야 라는 거예요. 막내 사회에 대한 장인님의 인식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호랭이 새끼를 받았지. 호랭이 새끼를 받았어. 집 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거야. 이거. 자, 보자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인님이 이번엔 제대로 된 사위를 하나 얻은 것 같았다. 이게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사위? 일단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제대로 된 사위. 우리가 제대로 된 사위라고 얘기한다면 참 좋은 사위구나. 장인님에게 되게 좋은, 뭐라고 그럴까, 도움이 될 만한, 마음에 흡족해 할 만한 사위겠구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춘분은 언제야? 춘분은 3월 21일이에요. 우린 이미 지났죠, 지금. 춘분 지나 모두 다 혼자 내고 그러면서도
장인님한테 살살 거리면서 마음을 주는 게 좀 기특해서 막내 대릴사위와 술을 한 잔 마셨다는 거야. 또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끝순이가 웬만큼 크면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렸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니? 자,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웃긴 부분이니까,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끝순이가 웬만큼 크면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건 뭐야? 이건 이미 내가 경험했던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속아서 그 고생해서 간신히 결혼한 거 아니야.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렸는데 그러다가 이 막내 싸이란 친구가 그러지 말고 장인님이 여기 지장 한번 찍어달라고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다는 거야. 종이 쪼가리. 야, 이거 큰일 난 거다. 종이 쪼가리. 근데 뭐예요? 술도 얼큰해졌겠다. 글도 잘 몰랐던 우리 장인님은 그랬다. 우리 장인님은 나처럼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었던 것이다. 남자가 누구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면 쓰겠나 하면서 호기롭게 지장을 꾹 찍어줬다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면 쓰겠나? 이 누구는 누굴까? 나야, 나. 그래서 나를 비교해가면서, 나를 디스해가면서 그 막내 대릴사위가 되는 녀석에게 뿅 간 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호기롭게 지장을 꾹 찍어주었다는데, 그게 우리 장인님의 수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챈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본범에 나온 표현이죠. 이것도 역시. 진짜 이렇게 뭘까, 수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장인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술도 얼큰해졌겠다. 뭔가 마음에 폭 빠졌기 때문에 좋아. 내가 점순이 신랑처럼 이렇게 그런 거 같지 않아?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다가 종이라는 것은 뭐야? 그럼 이 종이라는 것은요, 장인님에게 뭔가 불리한 계약서이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럼 페이지 넘기지 않을게. 봐봐. 그럼 다시 아까 제대로 된 사위는 뭡니까? 반어적 표현인 거죠.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사위 얻으셨어 우리 장인님. 콕 꼈어. 도장 잘못 찍었어. 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볼게요. 뿅. 그 다음 날부터 이놈이 누구야? 막내 대릴사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칭도 바뀌었어요. 막내 대릴사위다 이놈으로 바뀌었어요. 이놈이 일도 안 해, 밥만 축내, 당장 꺼지라고 해도 빙장님 저하고 계약했잖아요. 저기 안목걸 논만 제가 돌보면 된다고. 그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빙장님은 아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닭 한 마리라도 잡아서
술 한잔 할까요? 이러기만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의 새끼가 그냥 내 팔자는 장인이죠. 그놈이 누구야? 막내 대릴사이죠. 그놈이 우리 집 재산 다 축낼 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서야 알겠어요. 안목골 논만 제가 돌보면 된다고가 바로 뭐냐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술김에 마음에 든다라고 착각을 해서 도장을 꾹 찍어버린 거야. 장인님은 그렇게 하소연을 해댄 것이다. 장인님은 그러니 나는 자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 나는 그 막내 대릴사이가 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왜? 자기는 고생했는데 얘는 서류 하나 가지고 편하게 뭔가 이득을 얻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나는 그 막내 대릴사위가 용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이거는 누구 관점이야? 나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같은 대릴사위 입장에서 생각한 거다. 예상 문제 하나 해볼까? 이걸 밑줄 쳐요. 장인님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맞아, 틀려? 그럼 틀린 거예요. 같은 대릴사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 이거 대단한데 이런 거야. 그러면서 느낀 게 뭐야? 역시 사람은 글을 배워야 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 글을 몰라 6년이나 바보처럼 대릴사위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장인님에게 하소연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장인님과 함께 집을 나서 다시 처가로 걸어가야만 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점순이가 자 봐봐. 이제 부부가 됐으니 함께 살을 맞대고 살잖아요.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점순이 이 부분도 역시 본봄에 나왔던 거죠. 물론 본봄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본봄에서도 나는 끝까지 점순이의 속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못했음. 점순이가 나와 장인님의 등을 떠미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그래서 보자고요. 뿅. 아니 그래, 이거 점순이의 말이겠죠? 그래, 그걸 보고만 있어요. 지장을 찍은 종이인지 목판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아니 그냥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랬다면서요 라고 뭘 듣고 있어. 정말 그런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점순이가 마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님과 내 말을 문 밖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점순이가 확 방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두둥 봐도 우리가 뭘 아나. 내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장인과 나는 둘 다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똑순이인 점순이는 바로 쏘아붙인 거야. 아니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읽으래요? 헐.
그걸 누가 보고 읽으래요? 그냥 그걸 찢어버리면 되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점순이죠. 역시 점순이는 꾀가 많고 영리해. 그러면 아버지 땅맞이기 엉뚱한 놈 소나기에 다 들어가는 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 정신 차려요. 뭐 글 모르는 게 뭐 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장인님과 나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때? 좀 둘이 좀 어수룩하고 멍청하게 보이긴 하죠.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결말로 갑니다. 장인님과 나는 길게 한 거 살짝 지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말 부분을 향해 갑니다. 장인님과 나는 어두운 밤길을 달빛에 기대 걸어갔다. 자 이제 하지 지나 낮에는 뜨거웠으나 밤 공기는 그런대로 아직 시원했다. 뭘 뜻해요? 작품의 계절적 배경 있죠? 계절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지금 내가 점순이와 결혼하기까지 본봄에서는 말 그대로 시종일관 계절적 배경이 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지 지나서 낮에는 뜨거웠는데 밤에는 조금 서늘하고 시원했다는 얘기야. 비릿한 풀레도 자욱했다. 어디선가 두꺼비가 시끄럽게 울어댔고 부엉이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려왔다. 장인님은 내 바로 앞에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6년 동안 그렇게 괄시를 하고 또 막내 대릴 사이를 얻었다고 으스대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초라한 거죠. 그렇지? 사라지고 어딘지 짜부러지고 맥 빠진 노인네 한 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성례시켜주고 등도 두들겨준 우리 장인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뭘 알 수 있냐면 여지껏 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장인님에게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나는 일부러 장인님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뭐라고? 내가 장인님 예전 생각 나세요? 장인이 무슨 생각 말인가? 장인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나는 당한 게 많잖아. 그런데도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그 막내 대릴 사이와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끝까지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를 막대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또 요 모습 보고 내 마음이 또 확 돌아서서 장인에게 연민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자, 뭔가 왜 예전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장인님이 제 바짓가랑이 움켜잡고 매달린 거 말이에요. 기억나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 어떤 부분이야? 그 봄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해학성이 극도로 표현된 부분이었죠. 이 봄봄에서 해학성이 극도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패러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지지나 백로에 또 언급한 거야. 풀벌레가 스르르 울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장인이 좀 뻘쭘하겠죠. 거 뭐 좋은 일이라고.
기억을 해. 장인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오늘 그거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두둥. 장인님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본 거야. 제가요 그놈 팔을 꼼짝 못하게 잡고 있을 테니까요. 장인님이 그놈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재빠르게 그놈 몸에서 계약서인가 뭔가 빼낼게요. 이제는 원팀이 된 겁니다. 자기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장인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뒤돌아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야? 아까와 다르게 뒷짐도 지고 걸음도 뒤틀게 걷기 시작했다. 뭘 얻은 거야?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얘기를 듣고 기운을 회복한 거죠. 좋았어 이런 거죠. 이제 뒷골 콩밭만 지나면 바로 장인님의 집이었다. 자, 보세요. 넘겨서 마지막. 장인이 툭 내게 말을 건넸다. 어떻게? 그럼 지게막대는 사위가 들 텐가? 이 부분도 어때요? 지게막대기는 뭐 했었어요? 지게막대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장인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원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지게막대기는 원래 본봄에서는 뭐예요? 본봄에서는요, 갈등의 상징이었죠. 갈등의 상징이었어요. 지게막대기로 막 후려치고. 근데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지금은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화해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 문제는 본봄의 그 부분을 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게 막대기지만 본봄에서는 갈등의 상징이지만 이 패러디한 하지지나 백로에서는 화해의 상징이기 때문에 의미는 상반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는 또 몰라 이러고 끝난 거예요. 소설이. 여전히 열린 결말, 독자가 알아서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결말을 취한 겁니다. 하지지나 백로 어때?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죠? 점순이는 여전히 야가 빠지고 꾀가 많죠? 그래서 봄, 여름. 만약에 또 궁금해지는 거야, 선생님은. 그러면 하지지나 백로면 여름인데 여름 지나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겨울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내용 어렵지 않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봄봄을 다시 상기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봄봄과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냐? 좋아, 이거 이번에는 원팀이 돼서 지게막대기는 자네가 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코믹한 거예요. 해학적이 넘친. 해학적인 부분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역시 문제를 또 몇 개, 한 10개 정도 선생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십시오. 자,